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우리의 정책이 지금 얼마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지를 좀 오늘 사례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이번에 통계를 받아보면서 느낀 건 여성가족부에서는 직접 취합하는 통계가 없었고 경찰청 자료를 갖고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제출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1년에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서 18세 이하가 한 해 3,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나마 신고 접수된 거니까 신고되지 않은 것, 접수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 이제 이런 피해를 받은 학생들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소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을 갈 수 있게 됩니다. 예, 알고 계시죠? 네, 네. 예, 그래서 이제 전학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참 희한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. 전학이나 이제 학교를 옮기고 나면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 피아동에 전학을 간 학교, 주소지, 전화번호 등이 가해자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비밀이 엄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. 한번 저희가 사례를 몇 개 찾아봤습니다. 한 학생이 전학을 갔습니다. 근데 그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아동 정신 건강 증진의 일환으로서 아동 정서 심리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. 근데 이 심리 결과를요, 등록 주소지인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 부모에게 문자로 발송을 합니다. 두 번째요, 자녀가 다녔던 학교를 찾아가서 자신이 보호자라고 관련 서류를 들고 가면 비밀 전학해온 초등학교를 알아버리게 됩니다. 장관님, 이게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 갖고 얼마나 폭력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? 예, 법적가족. 네. 한 초등학교에서는 가해자가 아버지를 증명하는 서류 들고 와서 알려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아빠라는 사실이 증명되자 배정받은 중학교를 알려줬다는 겁니다. 또 어떤 데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 비밀 전학 제도라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전학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. 더 재밌는 건 교육 시스템인 나이스에서는 이 가해자인 부모의 여부가 판단이 안 되면서 그냥 그 등록돼 있는 대로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SNS가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. 제가 이걸 여가부 담당자한테 가서 저희 의원실에서 물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학교가 피해 아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. 그럼 피해 이런 거를 여성가족부가 좀 학교에 전달해 줘야 되느냐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여가부 대답이요. 학교는 교육부 소관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. 되게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.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난 19대 때인가요? 주민등록부를 볼 수 없게 하는 그 제도도 정착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국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건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확인해 보니 실제로 제일 그 연계가 잘 안 되는 곳이 사실 학교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장관님, 저는 네네. 이렇게 생각해요. 예. 법을 바꾸는 방법도 있죠. 네네. 그러나 사실은 친자관계 다 보니까 이것만 갖고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. 네네. 사실은 우리의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 돼요. 이 아이가 이런 요인으로 전학을 왔다.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다. 그럼 그런 부모가 와서 비밀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살인 사건 다 보십시오. 네.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들이 그냥 형제라고 부부라고 지나친 것 때문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? 네. 예.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그거를 고치지 못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네, 네. 우리가 학교에 통보를 하시던 여성가족부에서 무슨 상담을 하시던 일단 실태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파를 해주셔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. 네, 법적인 제도 정비도 노력하고 투트랙으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아이나 또 그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보호 조치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조치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